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기율표와 유효획전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2단원까지 끝내볼 텐데 남은 2시간 동안 열심히 잘 일단은 들어주시길 주기율표에 바라겠습니다. 대해서 함께 배워볼게요. 주기율에 대해서 배워보자면 주기율이란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할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기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자과 전자 순으로 배열을 해놓는 거예요.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뒤에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주기율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은 먼저 처음에 라보아지에는 이 분해할 수 없는 33종의 물질을 기체, 비금속, 금속, 화합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엔 데베라이너가 새쌍 원소설이라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3개씩 묶어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뉴렌즈는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규칙성을 발견하였고요. 그 가설로 오타불설을 발견하였습니다. 맨델레이프 같은 경우에는 63종의 원소를 화학적 성질의 기준을 주어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해요.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주기율표가 돼요. 그리고 모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태까지는 원자량으로 배열을 했었는데 모즐리는 양성자 순서로 원자 번호로 배열을 하기 시작하였고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토대로 현대 주기율표가 만들어졌죠.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하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의 오도로 배열한 표예요. 주기는 주기줄의 가로예요. 이것이 이쪽으로 보는 것이 바로 주기라고 하고요. 그 주기는 1부터 7주기까지가 있어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고요. 같은 주기 원소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 수가 같아요. 이때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와 같아요. 예시로 1주기에 있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 있거든요. 원소의 가지수는 2개예요. 전자 껍질 수는 하나고요. 그러니까 주기가 나타내는 거는 전자 껍질 수인데 리튬 같은 경우에서 네온까지는 주기가 2주기 원소들이잖아요. 전자 껍질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주기는 전자껍질로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족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의 세로줄이에요. 1쪽부터 18쪽까지 있는데요.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단 수소는 1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금속 원소와 화학적 성질이 달라요. 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세로줄로 봤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됩니다. 주기율표로 봤을 때 회색 부분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금속 원소고요. 이 붕소와 규소를 기준으로 진한 회색으로 나눠지는데 이 진한 회색 부분이 준금속으로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얀색 부분은 비금속이고 수소만 예외적으로 1쪽에 있지만 비금속이 됩니다.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고 해요.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이 큽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1쪽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가 한 개 있잖아요. 이 원소의 입장에서는 이 최외각 전자가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게 더 안정한 원소가 되기 쉬울 거예요. 원소는 항상 안정한 원소가 되기 위한 그런 본능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이 기반이 되는데 옥텟 규칙이란 288 순서로 전자 껍질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조 원소에서 유리한 점은 전자를 버리는 것, 전자를 잃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렇다면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겠죠? 예를 들어서 10지 쪽에 있는 플루오린 원소를 예시로 들자면은 플루오린 원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가 7개잖아요. 안정한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8개를 만족하는 전자를 하나 얻는 게 더 쉽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게 쉬울 거고요. 18조 원소 같은 경우는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원소,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18조 원소는 제외합니다. 비금속 원소는 열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매우 작아요. 이때 탄소는 예외가 됩니다. 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커요. 그리고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실온에서는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비금속 원소는 열 및 전기 전도성이 매우 작아요. 그리고 음이온이 되기 쉽죠. 그리고 실온에서는 대부분 기체,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하지만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수은 같은 경우는 액체로 존재하는 예외가 있고요. 그리고 브로민도 액체로 존재하는 예외가 있어요. 중금속 원소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금속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작고 비금속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커서 금속과 비금속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원소를 말해요. 붕소, 규소, 자마늄, 비소 등의 중금속 원소에 해당이 돼요. 이제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에 대해 배워볼 텐데 유효핵전화는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 전자가 받는 힘, 전자가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므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없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존재해요. 따라서 수소 원자에 전자가 작용하는 유효 핵전화는 양성자수에 의한 핵전화와 같은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서는 실질적인 핵전화를 따지려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도 고려를 해야 돼요. 한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 핵전화는 다른 전자와의 반발력 때문에 양성자수에 의한 핵전화보다 작아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탄소의 원자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 핵전화는 양성자수에 의한 핵전화의 플러스 6보다 작게 돼요. 그 이유는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하자면 보어의 원자 모형을 떠올랐을 때 탄소는 이 안쪽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 있고 안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바깥쪽에는 4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4개의 전자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한 개의 전자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또한 있을 거고 안쪽에서 자신을 가리는 2개의 전자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사이에 반발력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 실질적으로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는 플러스 6보다 더 작아지게 되죠. 제가 방금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이러한 전자 사이의 반발력, 전자가 서로 가리는 힘, 이런 거를 가려막기 효과, 가림 효과라고도 해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에 사용되는 유효 핵전화가 양성자수에 의한 핵전화보다 작아지는 것은 다른 전자에 의한 핵이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자신보다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다른 전자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이걸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이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봐볼게요. 이주기 원소 같은 경우는 지금 리튬부터 네온까지 배열을 했잖아요. 양성자가 한 개씩 많아져요. 즉 핵전화가 1씩 증가하죠. 전자도 한 개씩 증가할 거예요. 가려막기 효과와 유효 핵전화가 같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개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핵전화의 증가가 가려막기보다 훨씬 더 커지게 돼요. 따라서 이 핵전화의 증가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자가 많아져도 결국 유효 핵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증가하게 되는 일직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선상의 그래프를 띄게 돼요. 이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결국 유효 핵전화가 커져요. 3주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18쪽 원소에서 다음 1쪽 원소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는 원자과 전자 껍질이 바뀌어서 안쪽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가 크게 증가하게 돼서 유효 핵전화는 감소하게 돼요. 그래프를 봐볼게요. 지금 수소 헬륨은 1쪽이잖아요. 그리고 18쪽 원소인 헬륨에서 리튬, 다시 1쪽으로 갈 때는 유효 핵전화가 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증가하다가 3주기의 1쪽 원소와 2주기의 18쪽 원소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대충 이 유효 핵전화 그래프는 이러한 경향성을 띠게 돼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증가하게 돼요.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화의 증가가 전자수 증가에 따른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보다 크기 때문이죠.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리튬과 수소 그리고 나트륨을 보자면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일종 원소들만 유효 핵전화도 증가해요. 그 이유는 전자도 같이 증가하지만 안에 있는 핵전화의 증가가 전자가 증가하는 가려막기 효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겠죠.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에 따른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증가하게 돼요. 양성자 수 증가에 따른 핵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방금 봤던 내용을 훨씬 더 구체화시킨 표예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도 이 플루오린 이온이 됐을 때,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나트륨 이온이 됐을 때에 대해서 유효 핵전화를 본 거예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게 돼요. 플루오린 음이온이 되면은 전자수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반발력이 커져서 유효 핵전화는 감소하게 되겠죠.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그리고 전자수 같은 경우는 전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있죠. 금속이온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전자가 빠지게 되면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커지게 돼요. 반발력이 상대